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주차 4차시, 온라인 수업 5주차 4차시 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문학 영역, 국어에서 문학 영역,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문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43번부터 45번까지 박재삼의 추억에서 그 다음에 최두석의 담양장이라는 두 가지 현대시를 다룬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딸려있는 문제 세 문제를 풀이해보는 해설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작품 분석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서 작품 지문 분석의 어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3번. 자,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자, 그럼 표현상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겠네. 자, 그 다음 44번. 자,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추억에서와 담양장은 시 엮어읽기의 방법으로 감상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시 엮어읽기란 시적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시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 서로 비교하면서 감상함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히는 방법. 서로 시적 상황, 정서, 소재, 배경 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는 시 엮어읽기 방법으로 수행하기 좋은 작품이다. 두 가지 작품이. 그러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요소들이 나오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 보면은 시 엮어읽기를 통해서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선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을 보기를 참고해서 이해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해. 부사어에서 부사어를 사용한 의도를 파악해보면 시적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감상에 묘미가 생긴다. 자, 그럼 기억에서 니은. 나에서 나오네. 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와. 이 부분이 나오고 있지. 여기 기억부터 미음까지. 자, 우리가 이거는 니은을 보면서 바로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박재삼의 추억에서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야. 자,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빛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진주장터. 공간적 배경이야,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생어물전. 어머니가 어물전. 약간 그 해산물을 파는 어떤 그런 장터에서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바닷빛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자, 그 다음에 울어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자, 울엄매의 장사. 엄마가 장사해. 어디서 장사해? 생어물전. 그러면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장사를 하신다는 거야. 이 고기는 물고기겠지. 빛바라는 눈깔들. 장사를 했는데 다 안 팔렸어. 그러니까 눈깔, 생선 눈깔만 빛바라고 있어. 어떻게? 은전 같은 색깔. 은전만큼. 자,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장사가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먹고 살기가 쉬워, 힘들어. 울엄매야, 울엄매. 엄마를 불러보는 거야. 엄마에 대한 뭐 애정, 관심, 사랑, 그다음에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 안쓰러움, 미안함. 엄마가 왜 장사를 열심히 하겠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때문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엄마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안쓰러움, 삶에 대한 힘겨움, 뭐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연이라고 할 수 있지. 별밭은 또 그리 멀어.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손시리게 떨던가. 자,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지. 울엄매야 울엄매 반복하고 있고 손시리게 떨던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표현적 특징 알면 될 것 같아. 자, 별밭은 또 그리 멀어.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멀어. 그 다음에 오누이의 머리 막된 골방 너무 작고 추워. 어느 정도 짧아야 되냐면 어느 정도 작냐면 우리 오누이가 머리를 맞닿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작겠어. 그리고 손시리게 추워. 떨려. 얼마나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연이라고 할 수 있지. 자, 마지막 진주남강 막다해도 오며 가며 신새벽이나 밤빛을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자, 진주 남강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온기 전에 온기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였던 것인가?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는 것, 어머니의 뭐야? 눈물이야. 달빛 받은 온기 전에 온기, 그 항아리, 달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고 있어. 왜? 말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힘겨워도 나는 내일 또다시 진주 장터로 가서 어물전에서 고기를 팔아야 돼.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삶의 힘겨움과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사랑, 어머니의 삶의 힘겨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볼까? 최두석의 담양장이라는 작품이네. 선생님도 이 작품은 처음 봤어. 다음 보자. 근데 일반적인 시의 형태와는 좀 약간 다른 형태의 시 같아.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설시조의 느낌도 나. 초장과 종장은 그대로인데 이제 중장이 무제한으로 길어진 어떤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시니까 장르는 뭔가 새로운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자유분방하게 노래한 것이 현대시의 특징이지. 자, 보자. 죽장이 김삿갓은 죽고 찬빛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시절에. 자, 대바구니 전성시절에 뭔가 과거를 가고 죽고 대바구니 전성시절이야. 뭔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자, 새벽서리 밟으면 새벽서리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설이 내렸으면 엄청 아침 일찍 새벽이잖아. 그때부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입고 장에 가시고. 자, 고구마로 점심을 때워. 어떤 경제 상황이야?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이구나. 끼니를 밥 대신 고구마로 때워야 되는 어떤 그러한 현실이 나와 있지. 자, 기다리는 오후가 너무 심심해서 9살짜리인 내가 2살 밑에 동생 손을 잡고 신장로 이런 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 신장로를 따라 마중 갔었다. 엄마 마중 간 거야. 20리가 짱짱한 길. 얘들아 10리가 4km요. 10리가 4km인데 20리는 8km. 야, 동생 손잡고 얘들아 8km를 그 조그마한 9살짜리 7살짜리가 8km 신장로길을 걸어간 거야. 왜? 심심해서 엄마 보려고. 자, 하루에 2번 버스가 다녔어. 하루에 버스는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어머니는 걸어오셨어. 기억 나네. 우리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옆에 45번. 꼬박꼬박. 자, 늘 걸어서 장에 가시던 어머니의 일상을 강조한다. 꼬박꼬박 걸어 다녔어. 그치. 늘 걸어 다녔으니까. 오케이, 1번 맞아.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자,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왜? 엄마는 항상 꼬박꼬박 걸어왔어.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담양장으로 가고 있고 엄마는 담양장에서 우리 집으로 올 거니까 가다 보면 언젠가 마주치겠지. 왜? 신장로 길 안 하니까. 자, 그래서 낯선 아줌마한테 길도 물어가면서 찾아갔어. 하염없이. 여기 볼까? 자, 어머니를 마중 갔던 길이 길고 멀었다는 것을 부각한다. 하염없이. 끝없이. 그치, 얘들아. 야, 9살이랑 7살짜리가 손잡고 걸어가기에 8km는 너무나 먼 거리야. 여러분이 걸어도 너무 먼 거리. 차로 가도 멀어.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멀고 힘들었겠어. 2번도 정답.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좀만 가면 읍이라는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자, 3번 볼까? 해가 져서 갑작스럽게 져서 놀라고 겁이 난 심리. 그렇지, 갑작스럽게 진 거야. 덜렁 덜컥 져버린 거야. 3번도 맞아. 자,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한참. 이것도 문제 볼까? 더 갈지 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저하고 있는 내적 갈등. 맞아 틀려? 맞다 이거야. 되짚어 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이야. 호롱 들고 찾아오신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가 집에 갔는데 애들이 없어. 호롱 들고 밤길을 또 이렇게 거슬러 올라온 거야. 자식들을 찾으러.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를 오셨어. 또 심지어 사람이 운때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안 맞아. 어머니는 늘 걸어오셨는데 하필 그날은 버스를 타고 오신 거야. 아,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어머니가 허리를 굽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아. 세월의 흐름, 고생의 흔적.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 앉아.
자, 요새는 대바구니가 안 팔려. 플라스틱 바구니가 팔려.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멀거니는 뭐야? 멍하니 정신없이 물끄러미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게 장이 끝나가서 장사를 마쳐야 되는 아쉬움이 나타나? 그런 거 아니지. 팔리지 않아서 멍하니 정신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어떤 무력함, 팔리지 않는 아쉬움 이런 거겠지. 정답은 5번이야. 45번. 자, 그럼 다른 문제를 한번 보자.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자, 1번. 동일한 어미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한번 볼까? 일단 동일한 어미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스타일의 어미가 아니야. 뭔가 좀 방향이나 냄새가 비슷하면 동일한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일일이 똑같이 쓰겠어. 문학작품인데. 이해가 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이런 것들 어때? 엄마 하던가 이런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나는 얘 보면은 뭐 동생은 울고 길은 멀고 그다음에 배는 고프고 뭐뭐 하고 이런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 그걸 통해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오케이, 1번 맞네. 정답은 1번. 자, 2번. 역설법을 활용하여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얘가 역설법이 뭐야? 역설법. 역설법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반어법. 반어와 역설이야. 반어와 역설인데 반어는 의도적으로 말을 반대로 하는 거야. 이해가 돼? 의도적으로 말을 반대로 해서 강조의 표현 효과를 거두는 거야.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님이 내가 역겹다고 떠났어. 사랑하는 님이. 그러면 눈물이 나 안 나? 당연히 나지. 왜 안 나겠어? 근데 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거야.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나 안 울 거야. 네가 나 역겹다고 꼴보기 싫다고 가도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 말은 뭐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니 오히려 반대로 네가 떠나면 나는 겁나게 울 것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반어야. 근데 역설은 보면은 표면적으로 논리적으로 어순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 모순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미묘한 진리나 진실을 담고 있어. 의도를 담고 있어. 자, 예를 들면 깃발이라는 작품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얘들아,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말이 되냐?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표현이야. 이건 반대의 표현은 아니야. 반대가 아니잖아. 그냥 모순되어 있는 표현이야. 자, 소리는 데시벨이 있지. 근데 아우성은 뭐야? 지르는 소리야. 와, 여러 명이 지르는 소리를 아우성이라고 해. 근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 말이 되냐고. 반대는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표현이야. 그렇지? 자, 근데 이걸 통해서 또 강조의 효과를 거두는 거야.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 안에 뭔가 진리가 있어. 어떤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에 효과가 있어. 뭐야? 깃발을 표현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 막 멀리서 펄럭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한 거야. 깃발이 그 모습을 강조하고 표현한 거야. 그런 표현 효과를 거두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이 작품에서 역설법 사용하고 있는 거 가에서 나에서 나와? 어느 하나에서도 안 나와. 2번은 틀린 선지. 자, 자주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자주적인 어조가 뭐야? 자기를 비웃고 내리까는 거야. 격화시키는 거야. 비하하는 거야. 시적 전서 드러내고 있다. 정서를. 자주적 어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 공감각적 이미지가 뭘까? 감각이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 심상이 있는데 이게 전이 되는 거야. 감각의 전이.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종소리. 시의 구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 분수처럼 흩어지는 종소리. 자, 얘들 봐봐. 분수가 막 넘쳐 흘러. 막 물이 떨어져. 분수 막 날리고 있어. 시각적 이미지야. 그치? 눈으로 보이잖아. 물론 청각적이 있을 수도 있지. 자, 근데
흩어지는, 분수처럼 흩어지는 청각이 아니지만 흩어지고 있어, 물줄기가. 이건 시각이란 말이야. 그려 안 그려? 시각적 이미지잖아. 근데 종소리는 뭐야? 종소리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이건 청각이요. 그럼 이 청각, 종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아름다운 종소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분수처럼 흩어진다.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어. 이거를 청각의 시각화. 감각이 어떻게 됐어? 전이 된 거야. 청각에서 시각으로 전이 됐다고, 바뀌었다고. 이게 공감각적 이미지야. 공감각적 심상 표현. 자, 이걸 활용한 게 나와? 안 나와. 4번도 틀린 선지야. 자,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해서. 자,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뭐야, 얘들아? 머리수 꼬리 미야. 상관. 같다고. 1년과 맨 마지막 년, 아니면 1행과 마지막 행을 좀 비슷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문장 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 통일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이런 효과를 거두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도 약간 변형된, 변주된 수미상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지. 우물 속에는 뭐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파란 뭐가 있고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뭔가 약간 이행과 마지막 행이지만, 그리고 각 행의 내용이 좀 변형되어 있지만 변형된, 변용된, 변주된 어떤 독특한 수미상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43번 1번이었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네. 아까 45번은 5번이었으니까. 자, 44번. 아까 시 엮어읽기였지. 시 엮어읽기. 자, 한번 보자. 가의 고기와 나의 대바구니는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장터에서 팔아야 하는 소재 유사해. 맞아, 틀려? 맞지. 1번. 오케이. 맞는 선지. 자, 가의 우러매야 우러매. 나의 허리 굽은 어머니.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연민애정. 연민애정. 연민 뭐야? 안타깝고 안쓰럽고 애잔하고 이런 거 연민애정이라고 해. 그치? 어머니에 대한 연민애정. 어머니에 대한 뭐 불쌍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2번도 맞는 선지. 자, 가의 골방에 비해 나의 신장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좀 더 능동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골방은 내가 혼자 기다려야 돼. 오누이가 머리를 맞대고. 근데 신장로는 내가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야, 오누이가. 그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이잖아. 3번, 오케이, 맞는 선지. 자, 그럼 4번 볼까? 가의 신새벽과 나의 한밤중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린 여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까지는 맞아. 해소되니? 해소돼? 해소되는 게 아니고 뭐야, 더 고조되는 시간적 배경이겠지. 새벽과 한밤중 엄마가 안 계셔. 엄마가 장터에 나갔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얼마나 더 불안하고 애가 떨리겠어. 그래 안 그래?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 그다음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시간적 배경이야. 4번은 틀린 선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아, 요즘도 장날이면 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어. 그 다음에 가에서는 과거 삶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과거를 회상하다가 최근 현재로 돌아온, 떠올리고 있는 시적 상황 차이가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번 시간 문학을 끝으로 총 5주차의 4개 차시를 통해서 문법, 언어의 문법,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문학 해가지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꼼꼼하게 해설 강의를 듣고 오답 정리를 해서 계약하는 날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지? 자, 수행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안 해오는 사람 없이 반드시 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노트에 하든 시험지에 하든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내가 풀고 채점에서 점수가 나와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 점수는 수행평가에 반영되지 않지만 내가 뭘 틀렸고 그걸 오답 정리했는지 시험지까지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다 오답 정리한 친구는 채점한 시험지에 오답 정리한 시험지만 내면 되고, 노트에 한 친구는 시험지, 채점된 시험지와 노트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됐지? 자, 이것으로 오늘 4차시 수업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3단원이죠. 3단원 서정갈래에서 고재종의 첫사랑 작품 분석과 그다음에 서정갈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